정치에 대한 다양한 방송, 김연아의 정다방 TV.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당과 일산 신도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도시는 수도권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0만호 주택 건설의 일환으로 시작된 도시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사실은 지리적인 위치만 좀 차이가 뒀을 뿐 분양가도 비슷하게 형성이 됐고, 또 둘 다 계획도시였기 때문에 풍부한 공원 녹지, 또 여러 가지 도로망도 갖추고 있어서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에는 좀 살기가 많이 불편했어요. 교통 문제도 좀 해결이 안 됐고, 그러나 이제 점차 교통망이 해결이 되면서 2000년대가 되면 이 지역은 굉장히 중산층이 사는 명문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분당의 서영고, 일산의 백석고 하면 그 당시에 비평준화 고등학교로서 굉장히 명문 고등학교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잠시 그 비평준화 학교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교육 명문 지역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퇴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2000년대 중반이 되면 참여정부 때 2기 신도시가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두 지역 외곽에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이 되게 됩니다. 분당도 역시 동탄이라든가 이미 또 난개발로 인한 용인에 주택 공급이 많았고, 일산은 파주 운정, 또 행신지구에 여러 가지 보금자리라든가 이런 공공에서 짓는 주택들이 늘어나면서 두 지역이 외연적 확산을 하게 됩니다. 분당은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그 외연적 확산의 효과가 이렇게 집중적이라기보다는 좀 분산되는 반면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파주운정과 고양 일산에서 또 행신 이런 쪽에 이르는 곳들이 좀 방사형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요. 남부 쪽으로 교통망이 굉장히 보강이 되고 발달이 되는 반면에 일산 쪽으로는 광역교통망이 그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주택만 공급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지역의 교통난이 여전히 다 심각한 편에 속하지만 실제로 서부권의 교통 문제는 더 지역 주민들에게 어려운 숙제로 남게 되게 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두 지역의 한번 집값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지역 다 굉장히 아파트가 많은 지역인데요. 놀랍게도 두 지역의 가격차는 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분양가는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2019년 5월 말 기준으로 감정원 주택가격에서 평균 주택가격을 저희가 좀 따져봤더니, 물론 아파트의 평균 가격입니다. 일산은 서구와 동구에서 한 3.8억, 3.2억 해서 평균 한 3.5억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분당은 자그마치 평균 아파트 가격이 8.3억 원에 이릅니다. 거의 한 2.5배 정도 되는데요. 놀라운 건 분당보다 일산 지역에 훨씬 더 중대형 아파트가 많이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균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일산의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도 굉장히 분당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수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런 매매 가격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은 절대적인 금액은 분당이 크지만 매매값 대비로 보면 분당이 훨씬 더 비율이 낮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한 75%에서 78% 정도 수준을 보이는 반면에, 분당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한 56%에서 59% 정도 수준, 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집값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에 대한 양극화는 조금 오래전부터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서울의 주택가격을 100으로 놨을 때 고양시와 성남시의 주택가격 수준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 것이 성남시, 그다음 요게 고양시입니다. 거의 성남시의 주택가격은 2012년부터 서울의 한 90% 이상 수준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도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2%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한번 추이를 보십시오. 거의 그런 것들이 2017년 3월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큰 변동이 없죠. 2012년부터 워낙 이 지역에서의 가격 차의 수준은 있었는데
놀라운 건 최근의 변동입니다. 지금 보시면 성남시는 95%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고 약간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고양시는 보시면 공교롭게도 2017년 한 가을부터인데요.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최근에도 조금 이 비율이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분당과 일산의 아파트 가격이 서울 대비해서 이 수준의 차이가 더 벌어진다라는 것을 보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라고 살펴보면 저는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규 주택 공급 물량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구시가지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여파 때문인지 실제로 고양시에 비해서 성남시는 인구가 더 작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도 보이는데요. 결국 한 가구에서 사는 가족 수가 줄어드는 거, 또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기존에 인구 밀도가 높았던 지역들이 조금 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인구가 늘어서 지금 100만이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4년에 100만을 돌파했고 지금 한 104만 6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일산이 이렇게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일산에 남아있던 그린벨트 빈 땅들에 계속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는 상업용이라든가 또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로 잡아놨던 땅들에 대거 아파트를 지면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처음에 같은 시작을 했던 두 도시는 지금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신도시 정책에서 그만큼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주거 인프라, 광역교통망의 문제, 또 교육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신도시라는 곳에 정부가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매력적인 도시로 가꾸는 것에 대한 정책을 놓쳐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로지 양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신도시 주변에 주택을 짓기 편리한 그린벨트라든가 또는 유지에 그냥 주택만 채워넣기 위한 정책을 쏟아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집값이 어떤 행복의 측도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출발점인데 어느 누구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어떤 지역은 노력한 것도 아닌데 정부의 주택 정책이나 도시 정책 때문에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이러한 현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주택 공급과 도시 정책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